안녕하세요, 박미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내 몸의 전원, 혈관의 초, 중기 이염 신호, 그러니까 내 몸의 전원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혈관의 초기와 중기에 나타난 여러 가지 이염 신호들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하고 알아차리고 혈관을 미리 보살피자는 내용이죠. 혈관은 내 몸의 전원이 맞습니다. 전원도 모든 전원을 관장하는 큰 전원이 있죠. 그 핵심 전원. 핵심 전원이 꺼져버리면 모든 집안이 정전이 됩니다. 생명에 위협이 오는 거죠. 크고 작은 전원들이 있습니다. 그 전원들이 꺼지면 하나의 전등이 꺼진다든지 불이 잘 안 돈다든지 그런 증상이 있는데, 내 몸의 소소한 전원들이 꺼지고 잘 안 되면서 위험 신호, 뭔가 문제가 있다는 신호를 보내거든요. 그때 우리가 빨리 이것을 알아차리고 보수를 해주고 개선을 시켜줘야지 큰 전원, 우리 집의 전체 전원이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듯이 우리 혈관도 소소하게 여러 가지 어떤 증상들을 보냅니다. 그런 증상들을 미리 알아차려서 이 부분을 보상을 해주고 개선을 시켜준다면 전체 혈관의 문제로 생명이나 큰 질병에 걸리는 것, 치명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장애를 얻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혈관이 초중기에 보내는 이염 신호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해야 된다. 혈관의 이염성은 세 개가 있죠. 일단 좁아집니다. 좁아지면 혈액이 아무래도 잘 못 가겠죠. 그래서 혈관 안에 우리가 피떡이라고 하는 혈전, 영어로는 아세로마라고 하는데요. 동맥경화의 일환으로서 혈관 안에 피떡이 쌓이고 이것이 계속해서 염증이 생기면서 혈관의 내경이 좁아지면 혈액이 잘 가지를 못하겠죠. 뇌졸중, 심근경색 등의 치명적인 질병에 걸릴 수가 있고요. 근데 그 전에 좁아지는 증상은 분명히 나타난다는 거죠. 또 내벽이 약해집니다. 계속해서 혈압으로 공격을 받고 그 다음에 당뇨나 고지혈증에 의해서 계속해서 염증이 생기다 보면 나중에는 강력한 압력이 오거나 지속적인 그런 압력에 의해서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면 출혈이 되죠. 대표적인 게 뇌출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좁아지고 그 내벽이 약해지면 전체적인 혈관의 벽은 딱딱해집니다. 혈관은 부드럽게 유연성을 가져야 되는데 딱딱해지면서 제대로 파동을 전달하지 못하는 그런 혈관으로 바뀐다는 거죠. 혈관의 경직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부분 자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혈액순환에 문제들이 나타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혈관의 초중기 이염 신호는 이 혈액순환의 문제로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좁아지고 약해진 것이 막히고 출혈이 되어서 치명적인 어떤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미리 알아차리자는 것이 오늘 영상의 요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초중기 이염 신호를 알아볼 건데요. 사람들의 개인적인 어떤 특성이나 현재 건강 상태에 따라서 증상은 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초기에 나타난다고 알려진 게 후기에 나타날 수도 있고, 후기에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 중기에 나타날 수도 있고, 근데 후기에 나타나게 되면 이미 늦었잖아요. 그죠? 너무 늦었기 때문에 초기, 중기 정도에 나타난 이런 증상들을 우리가 미리 알아차려서 치명적인 골든 타임을 다투는 그런 증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게 필요합니다. 자, 사람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 일단은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영양 공급이 잘 안 되겠죠. 영양 공급이 안 되면 어떤 위험시가 나타나느냐. 팔다리가 무겁고 잘 안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심장하고 제일 멀기 때문에 혈액 공급을 잘 받지 못하게 되는데 영양소가 오지 않으면 일단 팔다리가 무겁고 잘 안 떨어지고 피부가 건조하고 갈라집니다. 요즘에 저는 환자들 볼 때 피부를 굉장히 유심히 봅니다. 특히 다리 쪽에, 정강이 쪽에 피부를 굉장히 많이 보는데요. 혈액순환의 문제, 혈관의 문제를 가지고 호소하고 오신 분들을 보면 그 건조성이라든지 우리 피부의 균질성이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건조해져 있고 어떤 분은 쫙저기 논바닥이 갈라진 것처럼 갈라져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에 어떤 상처가 나면 영양공급을 제대로 못 받기 때문에 재생이 굉장히 지연되거나, 그 다음에 크고 작은 궤양 같은 것들, 자꾸 피부 쪽에 뭔가 염증이 생기고 파이는 것 같다. 그리고 또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영양공급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중요한 거는 제대로 된 영양소 공급이 안 되고 미네랄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근육의 경련, 다리의 쥐, 그리고 이 증상이 아주 심하게 되면 산소 공급까지 문제가 되면서 다리의 쥐가 다반사로 일어나면서 다리 쪽이 허혈 상태가 되면 굉장히 심각한 통증을 호소할 수가 있죠. 초기에는 일시적인 근육의 경련이나 다리의 쥐로 나타났다가 이것이 점점 더 진행되면 산소의 허혈 상태까지 오게 되면 걷다가 이렇게 주저앉게 된다는 자는 간헐적 파행으로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 불안 증후군처럼 다리 계속 떠는 그런 증상, 잠잘 때 이렇게 다리 계속 떠면서 오히려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하지 불안 증후군이 요즘에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질병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탈모가 심해지고 손발톱이 부스러지면서 손발톱의 모양이나 색깔이 균일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혈관의 초중기 이염 신호, 영양 공급의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혈액순환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혈류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혈관은 우리 몸의 고속도로, 도로라고 볼 수 있는데 도로 쪽에 정체가 일어나는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지속적으로 차가운 손과 발,
수족냉증이죠. 수족냉증을 가지고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분 자체가 혈류의 문제라는 거죠. 자, 따뜻한 비, 세피라고 할 수 있죠. 세피가 가서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했으면 자, 심장으로 돌아와서 산소와 영양소를 다시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간피가 돌아오지 못하고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니까 손과 발의 체온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피부 색깔도 핑크색이 아니다 파랗거나 하얗게 창백하게 질리는, 그리고 이거 만성화되다 보면 피부의 색깔 자체가 약간 변색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혈류가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특정 부위가 부종이 생깁니다. 붓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중력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다리와 발 쪽의 부종이 굉장히 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증상이 조금 더 심해지면 혈액순환이 안 됐을 때 심장하고 연결되어 있는 폐 쪽에 부종이 생기면서 호흡곤란이나 지속적인 기침을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다리 쪽에 간 혈액이 혈액 공급이 잘 안 되면 심부 혈류순환에 문제가 생기면서 표재적으로 나타나겠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하지정맥류, 드러나는 혈관의 문제도 혈류의 문제로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장기 쪽에 혈류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장기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특히 혈액순환이 안 됐을 때 타격을 많이 받는 기관이 소화기관이죠. 그래서 소화불량이나 변비 같은 문제를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소화불량이나 변비가 개선되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머리 쪽에 혈액 공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어지럼증과 기립성, 저혈압 등의 증상들을 호소하실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좀 이제 심각한 문제가 산소 공급이죠. 사실은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장기들은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그 생명력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혈관이 아무리 좁아지더라도 보상작용을 통해서 혈압을 높인다든지 혈관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해서 혈관을 이완시킨다든지 그런 노력을 통해서, 아니면 격가지를 통해서라도 산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산소 공급이 안 되고 있다면 중기를 지나서 부기로 가고 있는 굉장히 위험한 신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산소가 공급이 안 됐을 때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기관,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움직이는 기관이죠. 바로 심장입니다. 그래서 좌측 가슴의 흉통, 그리고 목과 어깨와 겨드랑이 쪽으로 뻗치는 통증을 호소하는, 빠개지는 통증을 호소한다면 바로 골든타임을 다투는 위험한 상황이죠. 그리고 흉통을 일으키는 증상이 굉장히 다양하죠. 소화기 증상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폐의 어떤 부분이라든지 근육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이전에 없던 흉통이 좌측 가슴에 나타난다면 반드시 의사하고 상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리 쪽에 혈액 공급이 안 되면 산소가 부족해지고, 산소가 부족해지는 증상이 나타나면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가 안 되기 때문에 걷다가 갑자기 주저앉는 간헐적 파행이라든지 다리에 굉장히 심각한 통증 같은 것들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전신적인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산소 부족 상태가 되겠죠. 극심한 피로, 머리 쪽에 산소 공급이 안 되면 기억력과 집중력의 감소까지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혈관의 초중기 위험 신호, 영양 공급, 혈류의 문제, 산소 공급의 문제를 알아봤는데요. 자, 그 중에서 팔과 다리의 혈액순환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알아차리기가 쉽죠. 팔과 다리는 우리 심장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예민하게 반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팔과 다리가 한쪽이 막혔다고 하면 혈관의 어떤 부분에 폐색이 있는 부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 어떤 이상 감각이 있다면 신경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대체로 양쪽, 양팔이나 양손이나 양다리나 양발에 이상 감각, 혈액순환이 안 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 이런 문제가 있으면 혈액순환의 문제를 의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저린 느낌,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멍멍한 느낌, 멍멍하다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심하게는 찌르거나 쑤시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도 있고요. 이것이 오랫동안 진행되다 보면 신경의 변성을 같이 초래하고 혈액순환이 안 되다 보면 이 부분 자체가 영양 상태, 미네랄의 어떤 균형이 무너지면서 이상 감각을 느끼게 되는데, 벌레가 기어다닌 것 같다, 내 손이나 내 다리가 아린 것 같다, 그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혈관 위험 신호의 특징은 혈관의 해부학적 손상과 증상은 반드시 비례하지 않습니다. 해부학적으로 굉장히 많이 막혀 있는데도 증상이 심하지 않으신 분도 있고, 조금만 막혔는데도 굉장히 심하게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안심할 것도 아니고 비관할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증상을 좋아지게 하는 노력, 혈관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기울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혈관은 끝까지 보상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혈액순환이 안 돼서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위험하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끝까지 보상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때까지 우리가 혈관을 구해주지 않으면 혈관의 복수는 우리에게 힘든 시련을 안겨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혈관이 나빠져 있으신 분들은 흡연, 가음, 심한 운동, 한압, 분노 등의 급작스러운 충격이 위험합니다. 겨우겨우 혈관을 잘 유지하고 있는데, 보상작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화가 난 상태에서 담배를 한 가피, 두 가피 연속으로 폈을 때 니코틴의 수축작용 자체가 혈액순환을 확 막는 경우라든지, 그때 음주를 했을 때 혈압이 굉장히 올라가면서 위험하게 되는 경우들, 그런 경우로 인한 치명적인 손상들을 저는 많이 봐왔습니다. 자기 혈관 상태를 좋게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혈관은 이렇게 끊임없이 진행을 하고 있죠. 완전히 막힌 상태까지 갈 때까지도 증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조금 막혔는데도 굉장히 증상이 심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B나 C 때 미리 알아차리고 대비를 하고 혈압, 혈당, 고지혈증, 그 다음에 나쁜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지. 혈관이 초중기 위험 신호를 알아차려야지. 후기 위험 신호로 인해서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혈관의 가장 큰 문제는 노화와 면역력의 저하를 동반합니다. 그래서 혈관이 보내는 위험 신호, 초중기 위험 신호를 잘 받아들여서 내 몸과 대화를 하시면서 개선시키는 노력을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